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 방송만 찰떡같이 믿고 빈속에 찌릿한 식초물부터 벌컥벌컥 들이켜셨습니까?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고 끈적한 혈당을 단숨에 잡아준다는 그 달콤한 말에 완벽하게 속아 매일 아침 내 손으로 직접 콩팥을 꽁꽁 얼어붙은 돌덩이로 만드는 무서운 사약을 마시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닙니까? 피를 맑고 깨끗하게 청소하려다가 오히려 남은 평생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꼼짝없이 의존해 피를 억지로 걸러내야만 하는 끔찍한 투석실로 직행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진정 알고 계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건강 비결이라며 아침마다 맹물에 식초를 타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식초물 한 잔 덕분에 만성 피로가 싹 가시고 굳어있던 몸이 확 달라졌다고 눈을 반짝이며 자랑하십니다. 늙어가며 남은 노후의 건강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그 눈물겨운 의지는 저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분들께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에서는 시청률 떨어질까봐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잔혹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65살의 이만수 어르신을 병원 진료실에서 뵈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평소에 유기농 식단 관리를 어찌나 지독하게 하시는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뜨는 아침마다 뽀얗고 신선한 두부 한 모를 꺼내서 그 위에 식초를 아주 듬뿍 뿌려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뼈와 근육이 숭숭 약해지는 나이에 식물성 단백질과 식초를 동시에 챙기니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하고 훌륭한 아침 식사가 어디 있겠냐며 스스로 무척 뿌듯해하셨습니다. 특히 이것이야말로 주변 친구들에게도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다니는 최고의 노인 건강 습관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두부와 식초를 섞어 드시는 그 열정적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100세까지 잔병치레 하나 없이 튼튼하게 사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3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이만수 어르신의 몸에 기괴하고 섬뜩한 증상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허리 아래쪽이 무언가 거대하고 무거운 쇳덩이에 짓눌린 것처럼 몹시 무지근하고 끊어질 듯 뻐근했습니다. 단순히 늙어서 척추나 허리 관절이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며칠 동안 독한 파스를 여러 장 붙인 채 고통을 억지로 참으며 미련하게 그냥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소변을 볼 때마다 마치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바늘 수십 개로 좁은 요도를 사정없이 찌르고 긁어대는 듯한 끔찍하고 살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급기야 변기가 붉게 물들 정도로 소변에 시뻘건 핏물이 섞여 나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너무 놀라 심장이 두불 듯 하얗게 질린 채 응급실로 다급하게 택시를 타고 달려가셨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응급 초음파 검사를 받은 어르신은 담당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듣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진단명은 바로 거대한 콩팥 결석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모래알이 아니라 콩팥의 미세한 걸름망을 꽉 막아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뾰족한 돌덩어리들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공기 속에서 어르신은 억울함과 뼈저린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남들보다 10년은 더 살려고 매일 아침 정성껏 챙겨 드신 음식이 오히려 소중한 콩팥을 산산조각 내며 날카로운 돌덩이로 무자비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찌꺼기를 청소할 줄 알았던 식초가 콩팥을 찢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의 콩팥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사와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본 내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으로서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연을 접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자극적인 정보로 시청률만 올리면 그만이지만 저는 환자의 목숨을 직접 살려내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지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된 상식에 휘둘려 억울하게 생명을 잃거나 고통받는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숨겨진 진실을 남김없이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초가 강한 산성 물질이라서 우리 몸의 뼈를 하얗게 삭게 만들고 소중한 콩팥을 다 녹여버린다고 굳게 오해하고 계십니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10중 8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초는 꽉 막힌 혈관벽과 콩팥의 미세한 필터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나쁜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식초라는 귀한 재료 자체는 우리 몸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만 섭취한다면 식초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훌륭한 신장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섭고 소름 돋는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얄팍한 정보만 철석같이 믿고 식초를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최악의 금기 음식이나 매일 드시는 처방약과 무작정 섞어서 먹어왔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내장기관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마치 눈을 가리고 벼랑 끝을 걷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남은 노후의 평안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의심 없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식초 섭취의 절대 금기사항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네 마트 진열대에 널려있는 가짜 산성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콩팥을 제대로 살려내는 진짜 살아있는 식초를 고르는 완벽하고 정확한 구별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병든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회춘시키는 기적의 20분 섭취 법칙 4가지도 아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지식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남은 평생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신장회춘이라는 4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주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과 직접 손가락을 움직여 글씨를 쓰며 굳게 다짐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4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내 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하고 차가운 투석실의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나 100살까지 튼튼하고 건강한 콩팥을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거룩한 맹세입니다. 자, 모두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다짐하셨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식초 건강법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산산조각 내는 최악의 식초궁합, 그 첫 번째 그룹인 음식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너무나도 친숙하게 마주하는 식재료인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확 돋우려고 밥상에 시금치 초무침을 반찬으로 자주 만들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텔레비전 건강 채널에서 크게 유행하는 기적의 해독 주스를 집에서 직접 만든다며 믹서기에 시금치와 각종 초록색 채소를 잔뜩 넣고 갈아 드실 때 뱃살이 더 빨리 빠질까 싶어 식초를 한 숟가락 듬뿍 찔러 넣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한 제가 방금 전 영상 초반에 뼈아픈 사연으로 말씀드렸던 이만수 어르신처럼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이 쑥쑥 빠진다며 식물성 단백질을 든든하게 보충하려고
뽀얀 연두부 위에 짠 간장 대신 새콤한 식초를 듬뿍 뿌려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무척 많으십니다. 겉보기에는 칼로리도 훌쩍 낮고 몸에 좋은 비타민과 단백질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노년의 건강식이 없을 것 같지요? 하지만 콩팥의 생사를 다루는 내과 전문의인 제 눈에는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콩팥에 날카로운 돌덩이를 사정없이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자해 행위로 보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무슨 끔찍한 화학 반응이 벌어지길래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며 강력하게 말리는 것일까요? 콩물을 펄펄 끓여서 두부를 엉기게 하고 단단하게 굳힐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응고제 성분에는 뼈에 좋은 칼슘이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릇푸릇한 시금치에는 수많은 채소 중에서도 수산이라는 특정한 성분이 그야말로 엄청난 양으로 빽빽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과 칼슘 성분이 식초가 가진 매우 강하고 독한 산성 물질과 우리의 좁은 위장 속에서 딱 마주치게 되면 마치 끈적하고 부드러운 시멘트 가루에 차가운 물을 콸콸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화학 반응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뜻한 피 속에서 자기들끼리 딱딱하게 엉겨 붙으면서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뾰족한 거대한 돌덩어리, 즉 결석으로 단숨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생시금치에 식초를 사정없이 들이부으면 그 무서운 결석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두부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핏물을 거르는 부드러운 콩팥 안에 거대한 돌을 매일매일 캐내는 무서운 채석장을 짓고 계셨던 셈입니다. 이렇게 피 속에서 만들어진 뾰족하고 미세한 돌덩어리들은 핏줄을 타고 온몸을 빙빙 돌다가 결국 콩팥이 아주 좁고 여린 걸름망에 탭박혀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무참히 냅니다. 처음에는 허리 아래쪽이 무지근하고 뻐근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증상을 고된 바띠를 무리해서 생긴 단순한 근육통이나 척추 협착증으로 찰떡같이 오해하시고 등허리에 파스만 덕지덕지 붙이시며 고통을 억지로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옆구리를 날카로운 칼로 끊어낼 듯이 극심해지고 소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올 때쯤 뒤늦게 병원을 찾으시면 이미 여러분의 콩팥은 날카로운 돌멩이들로 꽉 막혀서 완전히 숨을 거두기 직전인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시금치와 두부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건강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합니다. 두 가지 요리를 하실 때 당장 부엌에서 식초병을 멀리 치워버리십시오. 시금치를 조물조물 맛있게 무치거나 두부를 드실 때는 식초의 찌릿한 신맛 대신 아주 고소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듬뿍 둘러서 드십시오. 만약 정새콤한 맛이 꼭 필요하시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딱 2방울만 살짝 떨어뜨리십시오. 들기름과 참기름에 듬뿍 들어있는 건강한 식물성 지방 성분은 음식의 깊은 풍미를 훨씬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위장벽과 콩팥의 미세 점막에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코팅막을 두껍게 입혀줍니다. 이 윤활유 같은 든든한 기름막 덕분에 몸속 더러운 찌꺼기들이 서로 엉겨붙지 못하고 대변을 통해 밖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시원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시금치 반찬과 두부 요리를 밥상에 올리실 때는 식초는 절대 섞어 드시면 안 되며 오직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만이 여러분의 콩팥을 튼튼하게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짝꿍이라는 사실을 목숨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절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그룹인 약물편으로 심각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습관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무척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식초가 핏줄을 뻥 뚫어주는 혈관 청소부라는 방송을 보시고는 아침에 처방약을 한 알 꿀꺽 삼키시고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따뜻한 식초물을 연거푸 들이켜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왜 그렇게 무리해서 드시냐고 여쭤보면 병원의 독한 약과 자연에서 온 천연 해독제를 한꺼번에 섞어 먹으면 꽉 막힌 핏줄이 2배로 빨리 뚫리고 피가 훨씬 더 맑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하십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의사인 저도 너무나 깊이 공감하고 10분 이해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병든 콩팥을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내 몸의 숨통을 잔인하게 끊어놓는 짓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혈압약과 식초를 함께 드셨을 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이가 들어 뻣뻣하게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뚝 떨어뜨리는 아주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혈압을 강제로 억눌러 낮춰주는 독한 처방약이 위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혈압을 또다시 무섭게 낮추는 산성 물질인 식초가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지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콩팥은 심장이라는 거대한 펌프가 힘차게 뿜어주는 맑은 피를 듬뿍 받아야만 그 힘으로 더러운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주 오래된 낡은 모터 펌프가 고장나서 물을 위로 뿜어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콩팥으로 들어가야 할 생명줄 같은 혈액 공급이 완전히 뚝 끊기게 됩니다. 콩팥이 피를 받지 못해 메마른 사막처럼 바싹바싹 가뭄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극심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단단한 방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뼈가 텅텅 비어 약해지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낙상사고는 고관절이 산산조각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으며 남은 평생을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아주 끔찍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먹는 고지혈증 약은 위장 안의 산도가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약효가 안전하게 흡수되도록 제약회사에서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여 만든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장을 찢어놓을 듯한 강력한 산성 물질인 식초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위장 속의 평화로운 환경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약이 제대로 녹지 못하고 피 속에서 미쳐 날뛰게 됩니다. 어떤 날은 약 성분이 몸속으로 너무 과도하게 쏟아져 들어와서 멀쩡한 근육이 녹아내리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간 수치가 폭발적으로 치솟아 간이 심각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약이 피 속으로 전혀 흡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도 피 속에 노란 기름기가 가득 차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그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기름 덩어리들이 결국 콩팥으로 들어가는 미세한 핏줄을 꽉 틀어막아 버려 콩팥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 매일 아침 약을 드실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생명줄 같은 소중한 약은 반드시 미지근하고 깨끗한 맹물 한 컵과 함께 가장 먼저 온전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식초물은 약을 드신 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 따로 챙겨 드셔야만 합니다.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완벽하게 흡수되고 난 뒤에 드셔야 콩팥도 살리고 혈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의 2가지를 한꺼번에 섞어 드시는 이 치명적인 행동은 오늘부로 절대 멈추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은 바로 일상에서 흔히 마시는 톡 쏘는 탄산수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예능과 건강 채널들을 보면 사과 식초를 탄산수에 타서 시원하게 마시는 에사비 탄산수 열풍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톡 쏘는 시원한 음료수가 간절하게 당기지만 당뇨가 걱정되어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는 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당분이 없는 맹물 같은 탄산수에 새콤한 식초를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뱃살도 빠지며 꽉 막혔던 소화까지 싹 내려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물처럼 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청량 음료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벽과 소중한 콩팥을 동시에 강한 산성으로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무시무시한 자해 행동입니다. 탄산수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잔뜩 녹아 있어서 그 자체로도 이미 가벼운 산성 자극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장벽을 찢어놓을 만큼 강력한 산성 물질인 식초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면 도대체 몸속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산성 물질이 만나 거대한 산성 폭풍우를 일으켜 위장 안의 산성 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위장이 이 끔찍한 테러를 버텨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위벽이 점차 헐어버리게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끝이 날카로운 칼로 찢어질 듯이 아프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함께 쓴 신물이 목구멍까지 역류하는 식도염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가슴이 불타는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은 단순히 위장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양의 독한 산성 물질을 어떻게든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콩팥은 평소보다 수십 배나 무리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콩팥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서서 억지로 산성 물질을 걸러내다 보면 결국 콩팥 세포가 파괴되어 급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신 대가가 콩팥의 수명을 사정없이 갉아먹는 것이라니 생각만 해도 정말 억울하고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매일 저렇게 섞어서 맛있게 마시고 있었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셨습니까? 텔레비전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정해진 방송 시간에 쫓겨 생사가 걸린 부작용의 이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자들을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인 제가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따라하는 텔레비전 유행 속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들을 제가 가장 먼저 찾아내어 경고의 호루라기를 힘껏 불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은 평생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중한 건강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생명의 문지기가 되어드릴 테니 의사인 저를 굳게 믿고 꼭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마트에서 어떤 식초를 골라야 우리의 병든 콩팥을 기적처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동네 마트 진열대에서 죽어가는 내 몸을 완벽하게 회춘시킬 진짜 생명수, 바로 기적의 식초를 제대로 고르는 세 가지 절대 기준을 아주 상세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대형 마트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면 보통 어떻게 식초를 고르십니까? 10중 8구는 아주 익숙하게 일반 양념 코너로 발걸음을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빼곡하게 세워진 플라스틱 병에 담긴 아주 맑고 투명한 1,000원이나 2,000원짜리 저렴한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습관적으로 덥석 집어 장바구니에 넣으십니다. 겉보기에 색깔도 영롱하고 불순물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는 데다가 가격까지 무척 싸니까 오늘 장을 참 알뜰하게 잘 봤다고 스스로 무척 뿌듯해 하십니다.
젊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혹은 손주들 깎아 하나 더 사주시려고 단돈 100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알뜰하고 갸륵한 마음은 의사인 저도 10분 이해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서 의사의 양심을 모두 걸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맑고 투명할수록 깨끗하고 좋은 식초라고 떠드는 것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장바구니에 담긴 그 맑고 투명한 식초를 제자리에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굳어가는 혈관을 청소하고 콩팥을 살리는 귀한 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혓바닥에 자극적인 신맛만 내게 해주는 죽은 산성물일 뿐입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아주 빠르게 찍어내어 이윤을 남기기 위해 펄펄 끓는 매우 높은 온도로 살균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열탕 처리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 막힌 혈관을 청소해주고 콩팥의 독소를 분해해줄 훌륭한 유익균들은 이미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전부 새까맣게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 맑은 병 속에는 오직 위장을 날카롭게 깎아내리는 독한 화학적 산성 물질만 덩그러니 시체처럼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죽어버린 가짜 식초를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명수처럼 마시는 것은 그저 얇아진 위장에 구멍을 내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자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찾아내야 할 진짜 보물,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식초는 겉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열대에서 유리병을 집어들고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었을 때 투명한 바닥에서 무언가 거미줄처럼 둥둥 떠오르고 지저분하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아주 탁하고 몹시 못생긴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많은 주부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유기농 식초를 처음 사보시고는 바닥에 가라앉은 짙은 갈색 침전물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지나서 썩었거나 심하게 상한 것이 아니냐며 찝찝해서 그냥 버리시거나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섞일까봐 두려워 맑은 윗물만 조심조심 따라 드시곤 합니다. 더러운 찌꺼기가 몸에 들어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토록 지저분하고 찝찝하게만 보이는 그 찌꺼기야말로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다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힘차게 숨쉬게 만드는 기적의 핵심 열쇠인 초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발효 과정에서 스스로 경이롭게 생겨난 천연 효소와 유익균의 거대한 생명 덩어리입니다. 이 초모가 병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야만 식초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혈관 벽에 찰싹 달라붙은 끈적한 기름 찌꺼기를 무자비하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초모가 전부 죽어버려 단 하나도 없는 맑은 식초는 총알이 텅 빈 장난감 빈 총과 같습니다. 장난감 총으로는 결코 무서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마트에 가셨을 때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진짜 식초를 구별하는 3가지 황금 표준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십시오. 첫째, 식초병 바닥이 반드시 탁하고 지저분한 찌꺼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노안으로 눈이 침침하시더라도 반드시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시고 병 뒷면에 아주 작은 라벨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비살균이라는 단어와 여과하지 않은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선명하게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멸균 처리가 되거나 맑게 정제하는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몸을 살려줄 유익균인 초모가 뜨거운 열과 필터에 의해 전부 몰살당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뒷면 성분표를 꼼꼼하게 보셨을 때 사과 농축액과 정제수 이외의 기타 당류나 액상과당이라는 글자가 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과감하게 쳐다보지도 말고 진열대에 내려놓으십시오. 혈당을 잡고 콩팥을 고치려다 오히려 독약 같은 끈적끈적한 설탕물을 아까운 돈 주고 사 마시는 끔찍한 꼴이 됩니다. 이제부터 마트에 가시면 일반 양념 코너를 당당하게 지나치시고 조금 낯설고 구석에 있더라도 유기농 식품 코너로 발걸음을 굳게 옮기십시오.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백만 원의 무시무시한 병원비를 쏟아붓고 남은 평생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생피를 뽑으며 고통받는 것과 한번 조용히 비교해 보십시오. 내 몸을 살리는 살아있는 효소에 그깟 몇천 원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맑고 깨끗한 식초는 화장실 변기나 싱크대의 더러운 물때를 청소하실 때 팍팍 쓰시고 여러분의 귀하고 소중한 콩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닥에 찌꺼기가 듬뿍 가라앉은 탁하고 못생긴 식초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목숨처럼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동네 마트에서 맑고 투명한 가짜 식초의 치명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진짜 생명수와 같은 탁하고 못생긴 훌륭한 진짜 식초를 무사히 구하셨다면 죽어가는 콩팥을 완벽하게 살려낼 기적의 4가지 섭취 방법을 아주 상세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30년 내과 전문의의 양심을 모두 걸고 드리는 생명의 설명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시작하는 이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차가운 병상 위가 아닌 따뜻한 거실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20분의 황금 법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무조건 생으로 찌릿한 식초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기분 좋게 든든히 모두 마치고 시계 바늘이 정확히 20분을 지나간 직후에 드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달콤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 피 속으로 끈적끈적한 포도당 자동차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와 콩팥 톨게이트로 한꺼번에 무섭게 몰려갑니다. 이때 훌륭한 산성 물질인 식초가 위장으로 든든하게 들어가면 입에 호루라기를 크게 불며 핏줄에 엉킨 흐름을 단숨에 통제하는 무서운 교통경찰처럼 나섭니다. 피 속에 무섭게 넘쳐나는 나쁜 당분을 콩팥으로 절대 가지 못하게 단호하게 막아 세우고 거대한 근육 주차장으로 강제로 몽땅 몰아넣어 맹렬하게 활활 불태워버립니다. 덕분에 불쌍한 콩팥은 꽉 막히는 끔찍한 피 속 교통사고 없이 아주 평화롭게 누워 쉴 수 있고 덤으로 뱃살의 내장 지방을 시원하게 태우는 기적의 다이어트 스위치까지 탁 켜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콩팥을 완벽하게 살리는 황금 희석 비율과 생명줄 같은 빨대의 필수 사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반 밥숟가락으로 딱 2스푼의 탁한 식초를 맑고 따뜻한 맹물 300ml에 아주 연하고 부드럽게 타서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진하게 독하게 먹는다고 콩팥병이 빨리 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무서운 원칙이 하나 더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식초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입에 빨대를 깊숙하게 꽂아서 드셔야 한다는 엄격한 사실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치아를 단단하게 겉에서 보호해주는 하얀 에나멜층이 굉장히 얇아져서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약해져 있습니다. 강한 산성인 식초물이 유리컵을 통해 치아 표면에 직접 닿게 되면 단단한 뼈가 사르르 녹아내리듯이 이빨이 시려 평생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치통 속에서 눈물 지으며 고생하시게 됩니다. 자칫하면 임플란트 비용으로 수백만 원의 생돈을 억울하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빨대를 써서 식초물이 소중한 치아에 닿지 않게 목구멍으로 곧바로 넘기시고 닫으신 직후에는 깨끗한 맹물로 입안을 여러 번 가볍게 헹궈내시되 거친 칫솔질은 곧바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성에 물렁해진 약해진 치아가 뻣뻣한 칫솔모에 의해 무참히 깎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 매일 밤 우리 어르신들의 잠을 설치게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야간뇨를 멈추는 저녁 식후 한 잔의 마법입니다. 당뇨가 심하시거나 콩팥 기능이 뚝 떨어져 안 좋으신 분들은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전혀 못 주무십니다. 잠든 새벽에 늙은 간이 피 속으로 혈당을 무섭게 뿜어내고
불쌍한 콩팥이 그것을 억지로 청소하느라 밤새도록 소변을 콸콸 계속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무서운 새벽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20분 뒤에 따뜻한 식초물을 한 잔 드시면 피 속으로 스며든 식초 성분이 간에게 이제 그만 혈당을 만들고 푹 쉬라는 강력한 휴식 신호를 명확하게 보냅니다. 덕분에 콩팥이 깊고 평화로운 잠에 온전히 빠져들게 되어 하룻밤에 4~5번씩 벌떡벌떡 잠에서 깨던 지긋지긋한 야간유 증상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밝게 뜰 때까지 꿀잠을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훌륭하게 높아지면 무서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방어막 효과가 생깁니다. 마지막 4번째 원칙, 식초 특유의 꼬릿하고 시큼한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대체 식품입니다. 위장이 이미 심하게 헐어 있어 맹물만 마셔도 쓰리거나 비위가 약해 향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코를 막고 억지로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아주 신선한 노란 생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손으로 꾹 짜서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식후에 우아하게 드십시오. 생레몬에 아주 풍부하게 농축되어 들어있는 천연 구연산 성분은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보다 상처난 위장에 훨씬 부드럽고 온화하게 작용하면서도 콩팥의 좁고 미세한 필터에 잔뜩 낀 더러운 찌꺼기를 말끔하게 녹여내는 똑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해독 효과를 냅니다.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듯 목이 터져라 알려드린 이 기적의 4가지 원칙만 목숨처럼 굳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늙고 병든 콩팥은 20대 청년의 콩팥처럼 다시 튼튼하고 맑게 태어날 것이라 굳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식초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명약이자 신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앞선 내용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에 좋은 건강 정보 수준이 아니라 30년 넘게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로서 제 양심을 모두 걸고 드리는 가장 무겁고도 무서운 생명의 경고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30%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는 판정을 이미 받으셨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고통스러운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식초를 드시려는 생각을 당장 이 순간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식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피 속의 나쁜 찌꺼기와 나트륨을 밖으로 시원하게 내보내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하게 망가져버린 콩팥을 가진 분들에게 칼륨은 심장을 단숨에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극물로 무섭게 돌변합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칼륨을 소변으로 빼내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는 매우 무서운 상태를 초래합니다.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설 때 직접 겪었던 75살 박 어르신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는 말기 신부전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소 기력이 떨어져 힘들어 하시던 차에 며느님이 식초가 피로 회복의 최고라며 정성껏 담근 비싼 천연 식초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 식초를 매일매일 열심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단 3일 뒤에 어르신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 치사량에 가까운 7.5까지 무섭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심장이 멈추기 일보 직전의 절체절명 위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투석 기계를 돌려 피 속에 꽉 찬 칼륨을 강제로 빼내어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어르신은 남들 다 좋다는 식초가 내 몸에는 독이 될 줄 몰랐다며 서럽게 통곡하셨습니다. 식초는 칼날이 시퍼런 작두와 같아서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치료 도구이지만
내 몸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흉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본인의 콩팥 점수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다음번 병원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제 칼륨 수치가 식초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라고 반드시 먼저 여쭤보십시오. 선생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실한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식초 병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십시오. 무지가 부른 비극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자, 이제 콩팥이 건강하신 축복받은 분들이라면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단순히 2배가 아니라 10배까지 폭발시킬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마지막 비밀병기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초물을 연하게 타서 맛있게 드셨다면 절대 그대로 푹신한 소파에 눕거나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마신 생명수와 같은 식초의 귀한 효능을 절반도 쓰지 못하고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식탁 의자나 싱크대를 살짝 잡고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콩팥 회춘 운동인 까치발 들기를 딱 50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가자미근입니다. 이 튼튼한 종아리 근육은 의학계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혈액순환 펌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뿜어준다면 종아리는 아래로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힘차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앞서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우리 몸속 근육 세포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훌륭한 열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쇠로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피 속에 무섭게 넘쳐나는 독한 당분들을 억지로라도 근육 안으로 쑥쑥 밀어넣어 시원하게 태워버리는 거대한 소각로 역할은 결국 여러분의 근육 스스로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식초물을 마신 직후에 이 까치발 들기 동작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활짝 열려있는 세포 문틈 사이로 피 속의 독한 당분이 마치 장마철 봄물 터지듯이 콸콸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에 끈적끈적한 당분이 얄밉게 머무를 틈을 아예 단 1초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우리 콩팥이 해야 할 힘들고 고된 청소 일을 든든하게 대신해주니 평소 과로에 시달리던 불쌍한 콩팥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훌훌 내려놓고 완벽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넘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입이 닳도록 강조해온 콩팥 살리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또한 하체 근육을 쓰며 혈액순환이 힘차게 돌아가니 전신의 끔찍한 염증 수치가 쑥 줄어들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펄쩍펄쩍 뛰던 밤의 공포나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던 하체, 부종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50번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번씩 나누어서 천천히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종아리 근육이 꽉 조여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식초 한 잔을 마시고 까치발 50번을 드는 이 작고 단순한 조합은 제가 30년 넘는 의사 생활의 명예를 모두 걸고 자신 있게 보증하는 최고의 콩팥 보약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채 3분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투자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 수명을 완전히 기적처럼 바꿔놓을 것이니 당장 오늘부터 식사 후에 무조건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을 빌려 콩팥의 짐을 덜어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초가 열어준 문으로 당분을 몰아넣으십시오. 그것이 끔찍한 투석실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이 동작을 따라하며 내 몸의 생명 에너지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힘차게 솟구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늙어가는 콩팥은 반드시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외로이 싸우며 홀로 힘겨운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계신 모든 환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기나긴 건강 여정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식초와 까치발 운동 이야기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차가운 의학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당신의 몸이 하얗게 부서지는 줄도 전혀 모르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에 드리는 저의 작은 위로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마음이 많이 서러우시지요.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가는데 나만 방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쓰디쓴 콩팥 약을 챙겨 먹고 있는 초라한 모습에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홀로 가슴 졸이셨던 그 깊은 밤들을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젖은 눈동자를 보아온 저도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해주는 기적의 생명체입니다. 오늘부터 드시는 그 따뜻한 한 잔의 식초물과 정성스러운 까치발 50번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발을 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다시 소중히 사랑하겠다는 위대한 약속이며 병마를 훌훌 털어내고 다시 힘차게 대지를 걷겠다는 강인한 생명의 의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콩팥 수치가 조금 떨어져 있고 몸이 무겁게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는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험난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이겨내고 지금의 아름다운 세상을 일궈온 위대한 영웅들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더 많이 아껴주시고 대견하게 여겨주십시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소중히 쌓이다 보면 어느덧 맑아진 혈액이 온몸을 구석구석 휘돌며 굳어있던 장기들을 부드럽게 깨우고 차가웠던 손발에 다시 따스한 온기가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건강 비법을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처럼 건강을 되찾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동네 친구분들 혹은 멀리 떨어져 있어 늘 부모님 걱정뿐인 자식들에게 이 영상을 사랑의 선물처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지식을 전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다시는 차가운 투석실 침대 위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소중한 콩팥이 어제보다 더 맑아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되어 힘찬 걸음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시는 그날까지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보다 더 찬란하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100세까지 튼튼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건강이라는 약속을 댓글로 남기며 오늘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